어제 보도 중에 충격적인 게 있었죠. 그 MBC 한겨레 경향 맞습니다. 뉴스공장 예. 단전 단수. 진짜. 그러니까 이상민이가 드디어 잡힌 게 꼴 잡혔어요. 네. 이상민이가 이게 그 이태원 참사 때도 아무래도 이상민이가 이게 뭔가 되게 소극적인 느낌 그래가지고 이상민을 탄핵시키려고 하니까 사퇴하고 도망갔잖아요. 네. 근데 이상민이가 서방청장한테 MBC하고 경향신문 한겨레 뉴스공장 단전 단수해라고 지시했다는 거야. 이게 그 전에 707 특임단한테인가? 아니다. 수방사한테 그랬구나. 국회 단전 단수 지시해가지고 미리 답사까지 했다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런데 이제 거기 그 소방청에서 단전 단수 안 됩니다. 저희가 1초 만에 복구할 수 있습니다라고 해서 굉장히 당황했다고. 한전에서 이제 네. 전력과 관련되어서 예비 발전기가 돌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단전하더라도 바로 복구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요. 지금 이상민 그 행안부 장관과 관련되어서는 새롭게 내란과 관련된 범죄 혐의가 연루됐다는 게 나온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 소방청장에게 연락했다라고 하는 그 시점이 바로 계엄 직후예요. 맞아요. 근데 계엄 바로 직후에 어떻게 연락할 수 있느냐. 미리 알지 않았으면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미리 알았다라고 하는 정황이 있어요. 12월 3일 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그때 울산에 정책협의회 회의가 있었대요. 근데 그 일정 지방 일정을 끝내고 원래 예정된 비행기가 9시 비행기로 올라오기로 했는데 KTX 갑자기 일정을 다 취소하고 KTX 5시 20분 거를 타고 올라왔고 그 타고 나서 바로 20분 뒤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하고 통화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울산에서 올라오는데 2시간이면 올라오잖아요. 그럼 와가지고 계엄 계엄 선포 전까지 뭐 했냐라는 거예요. 네. 저는 분명하게 이상민 전 장관이 계엄을 미리 사전에 알았을 거다. 그리고 계엄을 이미 계엄 실행행위를 지금 거의 공범 행위를 한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지금 돼야 될 것 같아요. 예. 허석권 소방청장은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고 되게 당황하더라고. 근데 포고령 30분 뒤에 그러니까 윤석열 탄핵은요. 포고령 하나면 끝이에요. 저 포고령 하나면 그냥 끝이라고. 저 포고령에 30분 뒤에 MBC 등 단전 단수를 언급했다는 거야 소방청장한테. 진짜 꼼꼼하게 챙겼네요. 진짜. 근데 열받는 게 이런 거예요. 유튜브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죠. 예를 들어서 유튜브 시대가 아니고 유튜브가 없어요. 옛날처럼 그런 시대가 없어. 네. 계엄을 내렸어. TV만 있을 경우에는. 대표가 이제 이번 계엄 내렸을 때 국회의원들 통해 가지고 가까운 사람들한테 지금 진보 진영의 유튜브를 다 켜라. 이런 막 전달을 막 하고 이런 건 뭐냐면 언론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네. 국회의원들 보고 있는 사람들 빨리 국회로 오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없었다고 쳐봐요. 그러니까요. 근데 MBC나 뭐 비상 발전 이런 걸 떠나가지고 예. MBC하고 한겨레하고 경향 뉴스공장이 작동이 안 돼. 네. 그러면 쟤네들이 만든 그 프레임대로 싹 가버리는 거야. 그러니까요. 과거에 사실은 그때 그 쿠데타 있었을 때 가장 먼저 했던 게 언론사들을 군인들 다 접수해가지고 군인들한테 그 아나운서들한테 딱 군인들이 읽으라고 딱 이것만 읽으라고 그래갖고 완전히 언론을 통제하고 장악했잖아요. 맞아요. 이번에도 똑같이 할 뻔한 거였죠. 그러니까 네. 아니 언론 장악이라는 게 언론 장악의 방법이 전기를 끊어버려. 아이 개새끼들 근데 진짜 우리는 왜 끄는 거야? 씻지 못하게 하려고? 화장실 못 가게 하려고. 화장실 화장실 못 가게 하려고. 야 진짜 더러운 놈들. 아니 단전 단수는 지금 용산 관절을 좀 단전 단수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싶어요. 이야기 하는 거예요. 윤석열한테 그대로 하면 돼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국회 부시라고 도끼 갖고 가고 막 이런 것도 지금 윤석열 집 부시라고 하면 되겠네. 그대로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윤석열은.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윤석열 쪽 입장에서 언론을 완전히 장악하고 나면 계엄이 완벽하게 성공할 거라고 생각했던 거고 이상민은 그중에 한 축을 담당한 거야. 예를 들어서 이상민이 지금 맡은 역할은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 방첩사령관과 뭐가 달라요? 역할이 다를 뿐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이상민 저번에 계엄 후에 국회 나와서 이랬습니다. 박정현 의원이 묻습니다. 동조한 것은 우리 이상민 장관이 내란죄에 가담한 것이라고 국민들은 판단하고 있다 하니까 이상민이 한 말이에요. 무엇을 동조라고 말씀하시나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이게 안 드러나서 저렇게 뻔뻔하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너 딱 걸렸어 임마. 너 바로 너도 그 내란 소리인데. 범죄야. 그래. 너도 똑같이 가. 딱 걸렸어. 네. 윤석열이랑 손잡고 가면 되겠네. 최상목 권한대행도 같이 수사해야 됩니다. 다 같이 손잡고 예, 가면 예.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국무회의 하잖아요. 계엄 전에 국무회의 하잖아요. 이게 사실 행안부 장관이, 그러니까 총리가 소집하진 하지만 관리는 행안부 장관이 하거든요. 그래서 막판에
이걸 사인을 안 하고 나간 사람을 소집해서 사인을 하게 한 게 이상민 장관이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뉴스공장이 무섭긴 무섭나 보다. 막 김호준 막 체포하고 사살하라고. 사살하고 막 와 나 자존심 상하시겠는데요. 그만 그런 얘기 좀 하지 마. 어떻게 비교를 하려고 그래. 단전 단수. 아니 난 진짜 아무 생각이 없는데 주위에서 이런 식으로 장난을 친단 말이야. 그럼 나한테 악플이 달려. 하지 마. 굉장히 불쾌해. 레벨이 다른 사람을 이렇게 비교를 해가지고. 레벨이 다른 사람. 아니 그것 때문에 내가 악플을 엄청 먹었단 말이야. 난 아무렇지도 않은데. 아니 그리고 저번에 우리 계엄 3개월 전에 우리 사찰 받은 적 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결론적으로 수개만 따는 거야 저쪽 입장에서. 그럼 우리 같은 사람 자연스럽게 체포하면 되는 건데. 네. 순서가 다 있겠죠. 뭐. 근데 문제는 아니 정규 언론도 아니고 사실 알고 보면 그냥 유튜브잖아요. 여기 단수하라고 그런 짓거리 한단 말이야 지금. 진짜 술 저런 떨어져, 진짜. 주저받는 놈들이. 자 그리고 비슷한 맥락이 하나 있습니다.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계엄 선포 직후에 첫 지시가 언론 대응 금지였습니다. 만약에 이런 방송들이 없었다면 지금 계엄 중일 것 중이에요. 같아. 예. 이미 독재 시간은 흘러가고 있어요. 새날 방송 끊긴 지가 40일 넘어갈 것 같아. 그 포고령이 나와 있잖아. 방송 못하게 해놨잖아요. 네. 그러면 TV조선만 전나게 돌아가고 있고. 조선일보 거기서 이제 조선인민공화국처럼 이제 방송하고 있겠죠. 아나운서들이. 그러니까.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하면서 하고 있겠죠. 끔찍하다. 야, 그래 언론을 현대사회 제4부라고 합니다. 제4부. 입법, 사법, 행정, 그다음에 언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언론사에 들어갈 때는 고시를 본다고 합니다. 그렇죠. 언론고시라고 해요. 그러니까 언론이 없으면은 윤석열이 아무리 잘못해도 잘한 걸로 만들 수 있고 KTV만 있으면 되잖아. KTV. 김건희가 장악한 KTV. 그럼 윤석열이 아무리 잘못해도 이런 언론들이 없으면 윤석열은 잘한 게 돼버리는 거죠. 뭐 그런 거예요. 지금도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영향을 받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원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내란숙에 윤석열이 헌정을 중단하고 국민을 상대로 총을 든 게 지금 본질인데 그 본질을 지금 막 지지부진 막 섞어버려 가지고 사실상 윤석열을 지워버리고 내란숙에를 없애버리고 마치 양비론처럼 진영 대 진영 싸움으로 지금 만들어버리는 맞아요. 상황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조선일보 등 기득권 수구 언론이 있어요. 그래서 언론 논조나 이런 것들을 보면 꼭 내란숙에를 체포를 해야 되냐 막 이런 식으로 막 하면서 동정론을 불러일으킨다든지 아니면 마치 양비론으로 민주당이 너무 무리하게 과하게 한다라는 식으로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이게 양비론으로 갈 수가 있는 맞습니다. 거예요. 예. 너무나도 명백한 범죄를 저질렀고 범죄자가 지금 42일 동안 방에 처박혀서 나오질 않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언론이 객관적으로 이거를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거에 비판을 해야죠. 윤석열이 안 나오고 있는 이 범법, 이 위법한 사실에 대해서 비판을 해야지 오히려 그 관련해서 탄핵하고 총리 탄핵하고 하는 것에 대해 민주당 비판한다? 저는 이거는 언론이 최소한의 객관성을 지금 잃고 가는 거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자들은 계엄의 그 숨겨진 준비 사항과 저자들이 멘탈을 보면 이 새끼는 엄청 비열해. 없어 그냥 국가가 없어. 윤석열과 김건희 자체가 그냥 국가야. 그러니까 얘네들 머릿속에 그런 거잖아. 난 정치 잘했는데 왜 우리가 총선에 졌지? 부정선거였네. 근데 계엄을 내리려고 보니까 윤석열이가 딱 그거 아니에요. 지금 체포영장 집행에 저항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잘못 없으면 나오죠. 수사 받으면 되잖아요. 정말로 잘했다고 생각을 하면 사실 계엄령 내릴 필요가 사실 없는 거잖아요. 지금 얘네들 계엄 내리려고 했던 것들은 사실 알고 보면 그건 정신병자입니다. 정치는 잘못하면 심판을 받고 정권을 못 잡을 수도 총선에 대피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멘탈이 없는 거야. 내가 하는 게 오직 법이야. 짐은 곧 법이다. 짐은 곧 국가다. 이런 그렇다 보니까 남들 입은 틀어 막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언론사가 MBC JTBC 뭐 이런 아마 JTBC도 거기 있었을 것 같긴 한데 JTBC도 중앙일보 기회를 못 건드렸나? JTBC까지 하면 중앙일보가 화낼까 봐? 그러니까 딱 경향 한겨레 뉴스공장 MBC까지 이런 미친놈. 딱 진보 매체만 거의. 그렇죠. 진보 매체들만. 예. 예. 그리고 봐봐요. 또 MBC의 단독입니다. 계엄 해제 뒤에 지휘관들을 다시 소집했다는 거 아니야. 그 말이 맞았어요. 그때 국회가 해제시키고 났을 때 끝났다가 아니라 맞아요. 계속해서 2차 계엄이 내릴 상황이어서 이상하다. 윤석열이가 쉽게 표현하면 수긍하는 담화를 발표 안 하네? 시간 쭉쭉 계속 끌었잖아요. 맞아요. 새벽에 했죠. 그 사이에 벙커 들어가가지고 국회 법령직 가져와라 온갖 지랄을 했는데 방법이 없었거든. 그 사이에
화상에 열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용산으로 다시 집결하려고 하는 간부들을 차량에 태워가지고 올라고 했다는 거. 그 다음에 또 그 후방에 있는 특수전 사령부를 특공대를 또 이렇게 위로 투입하려고 지금 한 그런 계획까지 있다가 취소했다는 이런 것들이 다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날도 개업날 해지가 됐는데 그 국회 둔치 주차장에 군인들이 그대로 있었어요. 그렇죠. 그게 되게 이상했거든요. 맞아요. 근데 해지됐는데 왜 아직도 저기 군인들이 있지라고 되게 이상한 생각이 들었는데 이때 여전히 공모를 하고 있었다는 게 드러난 거죠. 방첩사, 수방사, 특전사, 미사일 방어사, 연합사, 드론 작전사. 그 지금 수사가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한 거 새롭게 지금 가담한 거 나왔잖아요. 근데 이상민 장관은 아예 나오지도 않았죠. 최상무 전 장관도 마찬가지로 쪽지를 받았는데 그 쪽지가 예산 예비비. 국회 월급이나 이런 거 그냥 돈 다 자르고 새로운 어떤 국보위와 관련된 그런 어떤 예비비를 편성해 가지고 새로 지원하라라는 그 쪽지를 전달했다잖아요. 차관에. 근데 이제 회의도 했죠. 회의도 하고. 근데 지가 만약에 그거를 반대했다라고 하면 읽어보지도 않았다고 하면 놓고 오거나 그 윤석열이 준다 그러면 무서워가지고 이거 저한테 주지 말라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거부했어야 되는데 네. 전달했잖아요. 전달했고 F4 회의라고 하는 그러니까. 금감원, 한국은행 이런 사람 다 모여서 회의한 거 아니에요. 내란에 가담한 거라고 저는 보여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수사가 전혀 안 됐어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군은 몇 시간 전에 미리 움직였다라는 것들이 지금 새롭게 며칠 사이에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그렇게 가담했다라고 하는 국회 지도를 받고 전력 어떻게 공급되고 그다음에 운동장 연병장 치우고 이런 것들이 수많은 간부들이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 지시하고 한 것들이 새롭게 나오고 있는데 순회급들만 지금 수사가 되고 있고 나머지들은 전혀 수사가 안 되고 그러니까 있어요. 네. 국민의힘이 특검을 반대하는 이유도 사실 이거랑 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들 중에도 분명히 이제 가담자가 있겠죠. 가담자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 사건이면은 사상 최대 규모로 특검을 꾸려야 돼.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계속해서 막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특검이 출검을 못 하고 있으니까 지금까지 좀 전에 말했던 이상민 같은 애들도 멀쩡하게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사실 지금 특검이 제대로 출범했다 그러면 한덕수 구속, 최상목 구속, 이상민 구속 다 구속이에요. 네. 근데 너무 빠져 있는 애들이 많아. 지금 2차 회의 때 그 관련돼서 지금 참여한 게 육해 공군 본부, 해병대, 지작사, 예하부대 20곳. 아이고. 계엄 해제된 뒤에 4일날 오전 새벽 3시 33분부터 10시 52분까지. 아이고.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금 2차 계엄을 내리려고 준비를 했었다는 거잖아요. 윤석열이 그렇게 지시했대잖아요. 안 되면 2차도 하고 3차도 하지 뭐라고 하니까 이제 준비했겠죠. 구수한 대통령이잖아. 구수하니까 이제 9차까지 했겠네. 계엄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윤석열이 계엄 해제되고 나서 바로 체포되고 나고 한 10일 안에 네. 특검이 출범을 하고 지금쯤이면 한 500명 이상 구속돼 있어야 돼. 맞는데 맞습니다. 맞아요. 지금 오늘 특전사령관 이 사람들 등 해가지고 이번에 오늘 국정조사에 나왔더만요. 구속돼 있다가 군복 입고 나온 거예요. 처절한 반성의 모습이 있더라고. 근데 사실 그 사람들이 뭐 잘못했다 잘했다 이런 걸 떠나가지고 지금 후회하면 뭐합니까? 맞습니다. 예를 들어 윤석열이랑 딱 있는 자리에 전 계엄을 반대합니다. 장관이고 무슨 사령관들이고 한마디 하고 나왔다면 지금 국민적 영웅 됐을 거예요. 단 한 놈도 반대한 놈이 지금까지 없잖아요. 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는 훨씬 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지난 40년간 확립되었잖아요. 근데 왜 과거에 80년대, 87년도 이럴 때에는 장군과 장성들, 경찰에서도 저항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왜 지금 오히려 더 없을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그 국무회의에서 계엄이 있었다는 거 어쨌든 다 아는 거잖아요. 네. 장관들이. 전 여기서 이게 계엄이 불법이고 위헌적이라는 것을 한마디도 비판하지 않고 저항하지 않은 사람이 그러니까. 있다는 게 그게 더 놀랍고 이런 인간들이 그동안 2년 반 동안 우리 나라를 망가뜨려 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계속 만약에 국정운영을 했었으면 나라가 어떤 꼴이 났을까 좀 그게 섬뜩하더라고요. 어떤 꼴이 난 게 아니라 이미 지금 이미 민생이고 역사고 교육이고 외교고 안보고 다 후퇴했어요. 맞습니다. 다 망가졌습니다. 네. 네. 그나마 이 윤석열 내란숙의 멧돼지가 잘한 일이 있다라고 하면 빨리 본인 스스로가 자폭 폭탄을 터뜨린 것. 이거 말고는 없어요. 만약에 계엄이 없었다 그러면 지금도 명태균 게이트 아이고. 씌고 볶았을 거고 아. 자 창원지검은 명태균 게이트 별거 없어. 이미 명태균 게이트의 수사 보고서를 윤석열이 받아봤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검찰은 발표 안 하고 네. 있고.
와, 그리고 박정훈 대령은 1심 유죄가 나왔습니다. 아이고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사실은 이런 거지 역대급 희대의 동폴이죠. 아, 윤석열의 계엄은 네. 결과적으로 보면. 예. 그런데 다시 한 번 말씀드려요. 계속 디테일에 집착하다 보면은 또 까먹는데 이번 윤석열의 계엄은 영구집권 목표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참. 진짜 영구집권 영구집권이래. 플러스 김건희 통일 대통령. 아, 그런 것까지 포함되어 있죠. 자, 아무튼 진짜 끝없네요. 깨끗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비열해요. 구질구질합니다, 진짜. 그러니까 민주사회에서는 있으면 안 되는 새끼예요. 참. 정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리틀 DJ님. 제가 좋아하는 두 분이 출연했군요. 개그맨으로 직업 병역에도 좋은 손색 뭐라고 쓰신가요? 손색 없을 임세현님 그리고 코인 김님까지. 아유,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너무 큰 돈을 이렇게 그러게요. 해주셔가지고.